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이 사소한 저녁 습관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수명을 10년 이상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와 보약은 매일같이 챙겨 드시면서 정작 해가 지고 나면 스스로 몸속에 치명적인 독을 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노년의 건강은 아침의 운동보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의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9988 건강연구소가 노년의 신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4가지 치명적인 저녁 습관, 그리고 이를 단숨에 해결하여 수명을 늘리는 황금 법칙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당신의 몸 상태가 기적처럼 달라질 소중한 기회를 영영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99세까지 팔팔한 삶을 지키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사과 한두 쪽 혹은 요즘 제철인 달콤한 귤이나 포도를 드시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과일 좀 먹는 게 어때서? 과일은 천연 비타민이라 몸에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60대 이후 노년층에게 저녁 식사 후의 과일은 천연 보약이 아니라 설탕 폭탄이며 심지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일종의 생체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을 휴식 모드 혹은 청소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하루 종일 고속도로를 달린 엔진을 끄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기름때를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과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인 과당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의 포도당과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세포는 과당을 에너지로 바로 쓰지 못합니다. 과당은 오직 간이라는 장기에서만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간도 문을 닫고 쉬어야 하는데 갑자기 과당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밤새 쉬지 못한 간은 이 과당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곧바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간세포 사이에 쟁여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정체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닙니다. 간 수치를 높이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의 시작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당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인데 이 열쇠 구멍이 낡아서 잘 안 돌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당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의 췌장은 밤새도록 인슐린을 쥐어짜내느라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췌장이 밤새 쉬지 못하면 내일 아침 인슐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새벽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붓는 이유는 당신의 간과 췌장이 밤새 혹사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몸에 좋은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소린가? 과일 안 먹으면 비타민은 어디서 보충해? 선생님, 과일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보약을 독약으로 만듭니다. 과일은 해가 떠 있는 오전 시간이나 활동량이 많은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오직 물만 우리 몸에 허락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간과 췌장에게 퇴근 시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90%가 하고 계신 저녁 일과일 겁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을 보다가 스르르 잠드시는 습관이죠.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왜 이것까지 하지 말래? 라고 서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습관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치매의 시계를 10배 이상 빠르게 돌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블루라이트라는 아주 지독한 빛 때문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의 발광 다이오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푸른 빛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송가체라는 기관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뇌는 이 빛을 감지하는 순간 아, 지금 정오구나.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잠들게 하고 암세포를 죽이며 세포를 재생시키는 숙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 중단시켜버립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뇌 청소부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녁 내내 강한 빛을 보고 있으면 이 청소부가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청소가 안 된 뇌 속에는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수동성입니다. TV 시청은 뇌가 아무런 사고 과정 없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표적인 멍한 활동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으면 뇌회로가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저녁 내내 TV 시청 시간이 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5% 이상 높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녁 8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과감히 끄는 디지털 금식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 뇌는 그 소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 훨씬 더 복잡하고 건강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을 틀어놓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 작은 활동이 뇌를 깨우고 치매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이구, 날씨도 쌀쌀한데 저녁에 뜨거운 물에 몸 좀 푹 찢어야 피로가 풀리지.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그 찰나에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년층에게 취침 직전의 고온 사육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깊고 건강한 잠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과학적인 온도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부체온, 즉 우리 뇌와 심장, 간 등 중요 장기의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이 서늘해져야 뇌가 이제 쉴 준비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고 수면 스위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 온도는 수직 상승합니다. 체온이 오르면 뇌는 오히려 비삼각성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은 뜨거운데 뇌는 깨어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잠자리에 들어도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고 새벽 2, 3시쯤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수면 유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혈관의 스트레스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와 달리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확장되었다가 목욕을 마치고 시원한 욕실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데 이것을 기립성 혈압 변동 혹은 냉수 쇼크와 유사한 증상으로 봅니다. 이 짧은 순간에 혈압이 급상승하면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과부하가 걸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무서운 도화선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르신들의 돌연사 사고 중 상당수가 야간에 뜨거운 목욕 도중이나 직후에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에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30분 전, 우리 체온과 거의 비슷한 37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가볍게 샤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로를 풀고 싶다면 전신욕 대신 족욕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발목까지만 15분 정도 담그면 발끝에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오히려 몸속의 과도한 열을 밖으로 발산시켜 신부 체온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약 10첩보다 나은 최고의 숙면 비결이자 장수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노년의 생기를 가장 빠르게 앗아가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바로 잠자리에 누워 걱정 보따리를 푸는 습관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나, 자식들 살림은 요즘 괜찮나, 손주 녀석은 밥 잘 먹나,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서운한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 이어지시죠? 우리 뇌는 아주 순진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걱정을 시작하는 순간 뇌는 이것을 실제로 닥친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인류의 조상이 산속에서 굶주린 맹수를 만났을 때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분비되는 전투 호르몬들입니다. 전투 호르몬이 나오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은 수직 상승하며 온몸의 근육은 빳빳하게 긴장됩니다. 몸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여러분의 뇌와 장기들은 지금 굶주린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는 긴박한 전쟁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노년기 불면증의 70% 이상은 신체적인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 각성 상태 때문입니다. 뇌가 깨어있으니 몸이 쉴 수가 없고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걱정의 스위치를 끄는 아주 과학적이고도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걱정 메모지 기법입니다.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억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대신 침대 옆 스탠드 밑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하나 두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을 딱 한 줄씩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식 걱정 내일 아침 9시에 생각하기, 가스요금. 내일 점심 먹고 확인하기라고 종이에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아, 이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종이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으니 지금 이 밤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뇌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뇌는 걱정의 소유권을 메모지에게 넘겨주고 비로소 휴식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훌륭하게 사셨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게 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시고 오늘은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자, 15분 동안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한 저녁 골든 타임 법칙 3절1고 법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혈당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과당이 가득한 과일이나 야식을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간에게 12시간 이상의 충분한 퇴근 시간을 주어야 지방간과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극입니다. 뇌를 깨우는 블루라이트 자극과 심장을 놀라게 하는 고온 자극을 피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를 끄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세포 재생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셋째, 저스트레스입니다. 머릿속 복잡한 걱정거리는 걱정 메모지에 맡기고 뇌를 완전히 비워주세요. 마음이 평온해야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과는 바로 고이완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5초간 꽉 쥐었다가 쫙 펴는 발가락 가위바위보 동작을 10번만 해보세요. 하체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면서 전신 순환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 9988 건강연구소가 전해드린 4가지 나쁜 습관들, 혹시 들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치지는 않으셨나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딱 하나만 약속해 볼까요? 오늘은 저녁 먹고 과일 한쪽만 덜 먹어보기.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핸드폰 거실에 두고 오기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큰돈을 들여 수술을 받거나 비싼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내가 선택한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되는 소중한 결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한 노후를 누릴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소중한 친구나 친지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건강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9988 건강연구소가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찾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십시오. 저희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9988한 내일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